탄핵 정국 속에서 참 까먹을 뻔했는데 내일은 식목일입니다. 예, 제 80회 식목일 4월 5일 바로 내일이죠.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것처럼 나무가 아프면 나무 의사가 찾아간다고 합니다. 나무 의사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직업의 세계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초록초록 색깔 옷을 입고 오셨네요. 주제가 또 주제이니만큼 이렇게 초록색으로 좀 입고 와봤습니다. 아니 저는 나무 의사라는 직업 처음 들어봤어요. 요즘 뜨고 있는 직업이고. 아, 그래요? 굉장히 이제 중장년층 대상으로 예.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직업입니다. 오,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일반 의사들은 예.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처럼 나무 의사는 그 이름에 맞게 아픈 나무들을 좀 치료하는 직업인데요. 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뭐 가로수에 있는 나무나 뭐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을 포함해서 뭐 천연 기념물 같은 귀한 나무들도 모두 해당이 되는데 네. 나무 의사에게 보통 이제 진단해달라라는 의뢰가 오면 검진부터 치료 그리고 관리까지 하게 되고요. 네. 보통 이 진료에 대한 범위도 의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네. 뭐 진단만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치료 그리고 관리를 뭐 수개월간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무에 대해서 뭐 청진기 이런 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거 진단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장수환님 나무가 링거 맞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액이라고 알고들 계시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나무 진단, 진료, 뭐 치료를 할 때 전문 장비를 항시 가지고 다니는데 예. 청진기도 가지고 다닙니다. 예? 뭐 청진기나 음파 탐지기 같은 이런 전문 장비들을 활용해 가지고 나무의 상태를 좀 확인을 하는데 나무한테 무슨 심장 박동이 들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있나 뭐 이 상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진기가 그래요? 좀 필요하다고 해요. 오. 보통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액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영양제 수간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살균, 살충 그리고 방수 처리를 하기도 하고 뭐 필요할 때는 나무를 자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상태에 따라서 이 치유에 드는 시간도 좀 달라지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수술이나 치료하고 나면 바로 회복이 안 되듯이 나무도 꾸준히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오래 걸리겠죠. 특히 식물이니까 그렇죠. 회복하는데도 거의 뭐 내과도 그렇고 외과적 수술도 하고 진짜 의사 선생님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만나신 분이 나무 의사 선생님이 이 일만 30년째 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올해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와. 원래는 건설사 이 조경사업부 거기도 이제 나무와 관련된 일인데 네. 그 일을 처음 시작을 했다가 이 나무의사라는 걸 알게 돼서 바로 이직을 했다고 하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적부터 뭐 나무나 자연을 좋아해서 장래희망 초등학교 때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뭐 대통령, 의사, 연예인 뭐 이런 직업을 쓸 때 이분은 회사원 그리고 괄호를 치고 녹지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녹지. 녹지. 네. 녹지에서 일한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뭐 일을 하는 회사원이라고. 옛날엔 딱히 이런 구분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전문 제도가 없었는데 네네. 2018년에 나무병원에 의해서 전문적 수목 진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 제도의 핵심이 뭐냐면 그 수목 피해의 진단이나 처방 그리고 예방 치료를 위해서 자격을 갖춘 나무 의사에게만 이 수목 진료를 맡기게 하는 걸 법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2018년도에. 그게 법으로 제정이 돼 있다. 박희영님이 나무 의사가 직업 이름이군요. 저희 회사 상무님이 은퇴하시고 나무 의사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 했어요. 67세에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멋지시네요. 그럼 우리나라에 나무 의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게 제가 뭐 확인을 좀 해봤는데 정확히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좀 어려웠지만 네. 현재까지 나무 의사 자격증 합격자 수를 보니까 약 한 1,500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다 보면 요 KBS 라디오 로비에도 나무들 많이 있잖아요. 네. 여긴 진짜 관리 정말 잘하시거든요. KBS 나무는. 싱싱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키우거나 사무실에서 키우는 나무는 왜 이렇게 잘 죽어요. 그러면 가정에 있는 나무도 이게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 의사분들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나무의 크기나 연류는 중요하지 않고 개인도 물론 의뢰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 관공서나 지자체에서 문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도 한 지자체에서 이 오래된 탱자나무를 의뢰하기 위해서 한 수차례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나무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탱자나무가 아닐까 뭐 이렇게 예상을 좀 하셨고요. 예. 뭐 만약에 가장 오래된 탱자나무다라고 하면 이 천연기념물이나 지역 내 기념물로 선정이 될 수도 있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올 초에 뭐 그 습설이 내려가지고 나무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산불로 인해서 오래된 나무들의 피해가 컸었는데 그런 현장에서 의뢰가 오면 뭐 진단이나 치료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의뢰비 네. 좀 궁금하시잖아요. 얼마예요? 요건 이제 한 몇십만 원에서부터 몇백만 원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크다. 이 섹터를 다 좀 진단을 해달라라고 하면 몇천만 원짜리의 계약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산 하나 막 이렇게 계약을 할 때. 그렇죠. 와. 나무의사 요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내 노후 직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이분들은 진짜 뭐 산으로 어디로 계속 전국적으로 다니셔야겠네요. 그렇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지만 나무는 갈 수가 없어서 이 의사들이 나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데 네. 이 나무들이 다 지방이나 산 속에 좀 많이 있어서 출장이 굉장히 잦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무 의사를 한 30년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제 바꾼 차만 한 14대가 됐고요. 보통 이제 새 차를 구입하면 한 30만 정도 30만 킬로를 타면 바꾸는데 한 대당 30만 킬로 타시는데. 그렇죠. 보통 그렇게 바꾸잖아요. 예. 근데 뭐 주기가 한 2, 3년마다 차를 바꾼다고 하고요. 와. 이 총 그간 다녔던 거리를 따져보니까 한 550만 킬로 그리고 기름값이 예.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와. 통행료도 뭐 어마어마하겠죠.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계속 다니셔야 되니까. 그렇죠. 체력도 좋아야겠네요. 그렇죠. 그 외에 또 보면은 지역 단위로도 그렇고 국가 단위로도 그렇고 천연 기념물 같은 것 문화재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무 의사분들이 뭔가 막 판별을 해주나요? 보통 이제 천연기념물은 국가유상청이라는 그 기관에서 정하는데 네. 뭐 오래된 나무를 판단할 때는 나무의 연륜이나 상태 등을 나무의사가 자문을 좀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만약에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나무에 대한 예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국가에서 그 나무 주변의 땅을 좀 매입해서 보호를 하고 연간 예산이 집행이 돼서 꾸준히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뒤에 그 울타리도 쳐주고, 그렇죠. 보호 수목으로 지정하고. 관광객들도 좀 유치를 하고. 근데 또 그 나무 재테크도 있더라고요. 소나무 하나가 막 몇 억짜리도 있다고 하고요. 그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보통 나무는 정찰제로 가격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매수자와 매도자가 얼마만큼의 가격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특히 소나무 중에 고가의 종이 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냐고 좀 물어봤더니 보통 이제 모양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이를테면 궤형으로 좀 생겼다거나 특이하게 아니면 뭐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좀 예술적으로 독특한 그쵸. 이런 모양의 나무가 좀 비싸다고 합니다. 2684님이 저희 장인어른이 나무의사 준비하시는데 엄청 어렵다 하더라고요. 외울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아버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자격증이 필수입니까? 이게 그 국가기술 자격증인데 나무의사를 하려면 이 자격증은 꼭 따서 취득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조경이나 원예 같은 수목진료 관련 분야 전공자나 이 분야에서 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만 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적정 시간에 교육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춰집니다. 4089님이 나무의사 자격증 취득하기 너무 어려워요. 교육비도 너무 비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와 오늘 몰랐던 직업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산불도 겪었습니다만 진짜 좀 제발 좀 산불 나지 않게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병 같은 것도 조금 더 우리가 관심 갖고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